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물감이 없고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바로 이겁니다. 요즘 피부과 시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보톡스보다 바로 이걸 찾으시는데요. 보톡스는 볼륨을 채워주지 못했고 꺼짐이 동반된 처짐에는 효과가 없었어요. 더구나 시간도 3개월 단위로 맞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죠. 근데 이건 볼꺼짐이라든지 팔자라든지 피부 처짐 이런 곳에 맞으면 볼륨이 바로 생겼네? 느끼실 수 있어요. 심지어 효과도 1년 혹은 2년 이렇게 길게 가기 때문에 요즘 정말 인기 많은 시술 중에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피부 다빈치 전인경 원장입니다. 제가 송도에서 벌써 시술을 한 5년 정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위치적인 특성 때문인지 주로 20, 30대보다는 보통 40대, 50대, 60대에서 많이 저희 병원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막 엄청 화려하게 얼굴이 빵빵하고 주름이 하나도 없고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거를 원하시기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나이에 비해서 좀 더 곱다 그런 느낌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40대부터 한 100세까지 꾸준하게 맞으셔야 하는 거니까 뭔가 위험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나도 문제가 없지만 뭔가 좀 젊어 보인다, 뭔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드는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꾸준하게 부담 없이 받으시는 것들이 바로 보톡스예요. 보톡스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일단 시술 비용도 저렴하고 시술을 받는 방법도 간단하고 또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데 쓸 수 있거든요. 단순히 주름을 펴는 데도 쓸 수 있지만 뭐 근육을 줄이거나 심지어 리프팅 효과도 조금 나타낼 수 있고 심지어는 피부 결까지도 좋아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마음에 안 들면 시간이 지나면 다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보톡스는 저도 시술 많이 해드리고 있고 정말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진료실에서 매년 똑같이 듣는 말들이 있어요. 아, 원장님, 저는 보톡스 꾸준하게 계속 맞아오는데 왜 점점 더 나이 들어 보일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주름은 분명히 펴졌습니다. 이마랑 미간 주름도 펴지고 눈가 주름도 좀 없어지고, 근데 점점 팔자 주름이 깊어지고 입가 주름도 심해지고 얼굴 살은 점점 처지고 그러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톡스를 더 자주 맞아보기도 하고 용량을 늘려보기도 하고 부위를 추가해보기도 하지만 나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보톡스의 한계인데요. 보톡스는 근육의 움직임을 좀 줄여서 피부가 접히는 걸 예방해서 주름이 펴지게 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 드는 게 단순히 근육 움직임 때문에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피부 자체가 탄력이 줄어들기도 하고 얼굴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던 그런 구조들이 꺼지고 이동하면서 처져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근육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육을 마비시키는 보톡스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시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보톡스만으로는 좀 부족한 겁니다. 또 추가로 자주 맞다 보니까 보톡스 내성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보톡스를 좀 너무 자주 맞는 거는 좀 꺼려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톡스 맞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 팔자주름은 보톡스로 펼 수 있나요? 라고 정말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이 팔자주름은 단순히 근육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이제 살이 접히고 꺼지고 처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표정 근육 때문에 생기는 주름들은 이 보톡스로 그 근육을 마비시켜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제 40대 이후에 나타나는 꺼짐이나 처짐으로 생기는 주름들은 보톡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디어스를 쓰는데요. 이 레디어스는 요즘 또 인기도 많고 환자분들이 많이 찾는 그런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레디어스는 피부의 부족한 볼륨들을 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술이에요. 우리가 흔히 탄력 이야기하면은 진피층의 콜라겐과 연관이 많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피부의 콜라겐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가 아직 젊다고 느끼는 20대 중반에서부터 이미 콜라겐 생성되는 양보다 줄어드는 양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1년에 한 1%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40대부터는 1년에 2%씩 줄어들다가 폐경기쯤 에 이르면은 호르몬들이 감소하면서 5년 동안 무려 30%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 분명 괜찮았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얼굴이 확 나이 들어 보여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콜라겐이 이제 서서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단에서 훅 떨어지는 것처럼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 레디오스는 우리 몸에 부족한 콜라겐을 직접 넣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가 이런 부족한 콜라겐을
스스로 잘 생성할 수 있도록 콜라겐 씨앗을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콜라겐 씨앗을 넣어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의 세포에서 콜라겐을 계속 생성을 하면서 볼륨도 차오르고 탄력도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보톡스랑 다르게 레디어스는 캐뉼라를 이용을 하거든요. 보톡스가 뭔가 뾰족한 바늘로 따끔따끔 들어가는 시술이라고 하면 레디어스는 이제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이용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피부층에 주입을 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사용하는 캐뉼라인데요. 끝을 보면 굉장히 좀 뭉툭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눌러도 피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부를 막 찌르면서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피부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혈관이나 신경 쪽에 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히 콜라겐이 재생되는 그 층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뭉툭한 캐뉼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뾰족한 주사로 시술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하얗게 레디어스 시린지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시린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레디어스 한 시린지는 보통 1.5mm 정도 양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4에서 6mm 정도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주로 리도카인하고 생리식염수를 사용하게 되면 주입할 때 좀 통증도 줄어들고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희석을 해서 사용했을 때 콜라겐 부스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절 같은 부작용 확률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고 안전한 시술을 하기 위해서 희석을 합니다.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요. 실제 시술 받으신 분들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면 뭔가 피부 깊은 곳이 뭔가 묵직하게 뻐근하게 차오르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치과 가서 마취 받을 때 뭔가 그 뻐근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술 전에 마취를 충분히 발라드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편하게 시술 받으십니다. 일상생활은 바로 가능하고요. 캐뉼라가 들어가는 주입 부분만 살짝 멍이 들 수 있는데 보통 메이크업으로 커버가 가능하고요. 레디어스 시술 직후에는 약간의 붓기도 발생할 수 있는데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일주일 안에 대부분 흡수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시술 직후에 거울을 딱 보시고 뭔가 이렇게 좀 차오르는 이 느낌, 약간 부은 듯한 이 느낌을 좀 좋아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다가 한 1, 2주 지났을 때 그게 좀 흡수가 되면은 아쉽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부터가 레디어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콜라겐이 재생이 되면서 한 4주에서 한 8주 정도까지 점점 차오르면서 효과가 나타나요. 보톡스랑 비교하면 좀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보톡스는 국산 제품이냐 수입 제품이냐에 따라서 부위당 몇만 원, 비싸면 1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레디어스는 한 시린지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유지 기간과 시술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보톡스는 한 번 시술을 맞으면 3, 4개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맞는 주름 부위에 따라서 각각 비용이 산정이 되고요. 근데 레디어스는 이 한 개 시린지를 맞으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길게 유지가 되고 하나의 시린지로 여러 부위에 동시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시술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보톡스는 좀 가볍게 주름을 펴주고 예방하는 시술이라고 하면 레디어스는 이미 좀 노화가 진행된 피부를 다시 재생시키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리모델링에 가까운 시술이에요. 그래서 보톡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노화 부분들을 레디어스가 개선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시술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당장 표정주름만 살짝 잡고 싶다 그러시면 보톡스가 정말 최고로 가성비 좋은 시술이고요. 근데 보톡스로 해결되지 않는 깊은 주름이나 얼굴의 꺼짐 같은 부분을 해결하고 싶다면은 레디어스를 선택하시는 게 낫습니다. 레디어스는 볼륨 회복이 필요한 것과 깊은 주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팔자 주름, 그리고 입가에 있는 마리오넷 주름, 그리고 앞광대나 옆볼의 꺼진 부위를 자연스럽게 채워 올릴 수 있고요. 반면에 피부가 너무 얇은 부위에서는 혹시나 이게 울퉁불퉁해 보이고 결절 같은 게 생겼을 때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마나 미간, 눈가 주위 쪽은 시술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그런 깊은 주름과 꺼짐에서는 레디어스가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 보톡스 시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레디어스라는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레디어스 요즘 정말 핫하고 좋은 시술인 건 맞는데요. 그래도 두 가지 정도는 꼭 알고 시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절 발생 가능성인데요. 아무리 저희가 잘 시술을 하더라도 낮은 확률이지만 결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석에 좀 더 신경을 잘 써야 될 것 같고요. 캐뉼라로 정교하게 그 주입층을 잘 찾아서 시술하실 수 있는 곳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에 안 들면 녹일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좀 무리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시린지 한 개를 이용해서 조금은 아쉽더라도 더 자연스럽게 시술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한두 달 지났을 때 혹시 부족하면 그때 좀 추가로 시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의사항 잘 기억하셔서 보톡스로 해결 잘 안 됐던 부분들을 레디오스로 한번 개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 다빈치 피부과 전문의 전인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